안녕하세요. 갱년기 아줌마 한 번쯤이 진행하는 부자 컨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쯤 왜 이렇게 갱년기를 강조하냐면요. 제가 갱년기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저에게 좋은 점이 많아서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넌 언제라도 또라이 짓을 할 수 있어. 너 언제라도 부주의한 실수를 할 수 있어. 네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니? 갱년기적 사고를 하고 있니?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갱년기인 줄 알면, 예,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갱년기 아줌마들은요, 기분이 전부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내 기분 맞춰주면 좋은 사람이고요.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나쁜 인간인 거예요. 이게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뭔가, 이게 전환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갱년기를, 이게 뭔가 잘 지내면, 갱년기를 잘 보내면 인자한 할머니가 되고, 이 갱년기를 어떻게 보냈길래 저렇게 완고할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완고할 수 있나? 그런 완고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기왕이면 갱년기를 잘 보내서 인자한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예, 기왕이면 늙어가면서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이 생각 바이러스라는 주제로 예, 이 제목이 맞나? 이 주제가 맞나 싶긴 한데 이 좋은 생각은요. 계속 좋은 생각을 가져오고 나쁜 생각은 계속 나쁜 생각을 가져오는. 왜 물이 물을 끌어당기고 마름이 마름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그 물이 많아서 이제 좀 쨍쨍했으면 좋겠는 열대 우림 지역에는 계속 비가 오고 정말 물이 필요한 그 너무나 메마른 사막은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도 그런 게 아닌가. 좋은 생각을 하면 계속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지만 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죠. 생각 바이러스에 저희 한 번쯤은 그런 자산 컨설팅과 자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에 2건이 재계약이 도래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이었고요. 또 하나는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이제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으니 기존 임차인이 임대를 유지할 건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결정을 해야죠. 모두 임대인 2분과 임차인 2분, 네 사람과 네 분과 협상을 하게 됐어요. 모두 다 하반기에 있었는데요. 먼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반기 협상 기간이요. 거의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협상이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됐고요. 네, 협상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런데 또 한 건은요. 주거용 부동산인데 여기도 협상이 완료됐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재계약 시점이 돼서 임대인께 현재 수준이라면 우리의 그동안 받아왔던 임대료 수준이 있고 우리가 그전에 저렴하게 줬지만 앞으로 뭐 그 저렴한 것을 그동안 저렴하게 줬으니 더 많이 받겠다. 획기적인 임대료 인상을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할 수 있는 적정선을 300만 원이다. 네,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인상선만 얘기를 하자면 300만 원을 인상하면 된다. 그 정도 인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년을 계약하고 300만 원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임대인 고객은 개인이거든요. 네. 그 남편분께 제안을 드렸더니 네, 아내분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동안 싸게 줬는데 너무 우리 임대료 싸게 주고 있다. 강남은 어떤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얼마씩 받고 있는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더 받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주장을 하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알겠다. 그럼 500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2년 계약에 500만 원 인상하는 것을 통보했어요. 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의견을 달라 했는데 저희 임차인은 또 법인이에요. 커피 프랜차이즈 법인인데 법인의 성격상 의사결정이 어렵죠. 공문을 보냈지만 또 협의를 하고 담당자에게 또 얘기를 하고 담당자에게 너희 오너는 어떻게 결정을 했니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구조적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 전달 방식이 이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튼 협상을 너무 여러 차례 해야 됐어요. 일단 50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하겠다면 우린 나가야 한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본인들은 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계약하겠다 이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선과 임차인이 제시하는 인상선이 갭이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게 정말 얘기를 하자면 2년 계약이면 임대인은 500만 원, 임차인은 이 평균 하면 150만 원이에요. 거의 350만 원의 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은 네, 일단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금액이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협상이 길어질수록 답변이 늦어질수록 서로 힘들죠. 우리는 기다리고 제안을 했으면 협의가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임대인께는 기다리면서 임대인께는 500만 원 선이 그 선으로 재계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매출과 현재 영업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두 비춰봤을 때 500만 원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커피 업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임차인 측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어필을 한 거죠. 임차인 측에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임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랬죠. 임차인이 폐업을 자기네는 폐업을 고려한다. 그럼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런 얘기들은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렵다. 그래서 결정이 좀 힘든 것 같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이 폐점이었지만 영업 현실을 볼 때는 저희가 폐점이 이익인 매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유지가 더 이익인 매장이었어요. 이익이 남고 있었고 매출이 굉장히 좋은 매장이었거든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폐점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업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이 월세를 못 받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데미지가 있어. 또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협상 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로는. 폐점이나 이런 걸로는. 협상 카드가 안 됐고요. 아무튼 양측에 임대인 측이든 임차인 측이든 서로 부정적인 얘기들은 전하지 않으면서 서로 좋은 동반자적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 굉장히 주력했어요.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임차인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 유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이익인가? 얼마간 공시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임대인은 인상선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난 무조건 500 인상해야 돼. 뭐 이런 거 고집하지 않으셨고, 또 커피업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야, 커피업계가 어렵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어렵구나. 진짜 어렵겠다. 근데 이런 걸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임차인 사정은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해줘. 네가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해줘. 이렇게 정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에게 2년 계약이 아닌 3년 계약으로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요. 이 협상 마지노선도 지켰고요. 추 인상액을 제한하는 선에서 재계약이 종료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떤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계약이다. 네, 아름답게 마무리된 계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 건은요. 주거용 부동산인데 최근 마무리된 건이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월세인데 올 여름에 화장실 벽면에 타일이 좀 배가 나왔다 그럴까요? 이게 물이 더 들어가거나 하면 뭐 일부러 띄어내지 않는 한 떨어지는 않겠지만 또 유사시에 거기가 욕조 옆인데 물이 들어가서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싶은 정도의 그렇게 타일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화장실 문짝이 너무 이렇게 밑에 물 때문에 물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수리를 했다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이 말씀드리기를, 현재 조건대로 임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상황이, 임대료를 더 올리는 것이 옳지 않고, 임대료가 더 낮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더 낮은 임대료에, 매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요, 임대인이 나 그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야, 임차인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수리도 해줬는데 단돈 얼마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계속 인상을 고집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시면서 자꾸 조건이 여러 번 들이대고, 뭐 임차인은 현재 조건이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1월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12월 초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인상을 주장하면서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이제 서로 너무 피로해졌고, 결국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현재의 임대 조건에 임차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는데도 계속 인상을 주장하면서 되게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임차인은 묻지도 않고 계약 기간이 계약 날짜 만료일이 있으니 묻지도 않고 다른 곳을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가 현재 조건대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참 어렵게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더 이게 큰 문제는 이 협상의 과정에서 있었던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미워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 제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서로 직접 본 적도 없는데도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선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양심 없는 태도다. 임차인은 내 조건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양심 없는 태도라고 왜곡하고 야 인간성까지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시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서로 긍정적인 해석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 임차인도 그런 사정이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면 월세를 살겠어. 임차인의 그런 사정을 좀 배려하고 또 이
한 번쯤이 얘기하는 현재 시장 상황과 또 임차인이 더 올릴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그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좀 믿어줘야 되는데 너 왜 임대인 편이야? 뭐 이러면서 너 왜 그 사람 편이야? 너 내 편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어려웠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못하고 네, 아름답지 못한, 네, 마무리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초긍정 생각 바이러스를 장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업무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은 뭔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 윈윈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네.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찾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사고가 다 벌어지고, 이 주거용 부동산도 결국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전권을 위임을 해주셨지만, 정말 조금만 더 일찍 믿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결국 일이 잘 안 되고 나니까 나는 너가 이런 것으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오해했었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랬다. 네가 왜 임차인 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섭섭했다. 임차인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임대인에게 좀 더 사정을 설명하고, 좀 동의를 구해보고, 좀 의견을 조정해 볼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내가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임의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데 그 날짜에 돈을 빼줄 수 있냐, 보증금을 빼줄 수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죠. 암튼, 네, 뭔가, 네가 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받고, 이럴 때 속은 상하지만, 너 다른 이익 취하려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의심의 종류도 가지가지죠. 네, 그렇게 의심받고,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하긴 하는데요. 예전에, 빌라 분양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분양을 담당하셨던 중년 아주머니, 네. 그 중년 아주머니의 얘기가 이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맥심보다 맛있어요. 그러면서 커피 믹스를, 커피 드실 게 있냐고, 이렇게 커피 믹스를 권하시는데, 프렌치 카페였어요. 저 맥심 아니면 별로요. 이제 이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커피를 타주시면서 괜찮대요.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진짜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네요. 진짜 괜찮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괜찮네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에요. 남의 말도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사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남의 말도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신뢰하고 맹신하고 막 이런 종교적인 어떤 광신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걔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냥 믿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남의 말을 믿고 살 필요가 있다. 오늘의 생각 바이러스, 한 번쯤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 바이러스는요, 남의 말도 믿고 살 필요가 있다예요. 한 번쯤 부자커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